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네. 대북송금 선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심에서 9년 6개월이면 상당한 중형. 네. 이거든요. 예상보다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좀 통화를 해보니까 예상을 이 정도로 하지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약간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법원의 판결이라 뭐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법원의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 즉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끼리 모여서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 용어로 간담회라 그러거든요. 네. 간담회를 하면 안 돼요. 피의자들끼리 서로 만나서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주선했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국정원 보고서에 의하면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한 용도로 쓰여졌다는 게 있잖아요. 즉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다 배척을 한 결과인 것 같아요. 대단히 좀 저는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저희 뭐 민주당도 저 조사를 해보고 2심에서도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 결과 나오면서 사실은 뭐 여당에서는 다음 타깃이 이제 이재명 대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이건 더 봐야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걸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좀 더 떠안고 가는 문제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급한 것 같아요. 아, 뭔가 축전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지금 막 지금 이 전대 앞두고 그런 것 같은가요? 막 근데 네. 수가 보이죠. 저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저래요? 미천 드러나는 거지. 가만히 있어야지. 뭘 자기가 나서서 이재명 대표가 뭐 연관성이 있네. 대통령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나네 안 되는 뭐 법회적을 하고 있는데 헌법학자도 아닌 것이. 정말 그러면 정치가 하수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하수들이 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 나경원 의원님도 당대표 선거 욕심도 나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막 입을 대시죠. 일단 두고 보셔야 돼요. 이거. 법률적으로 1심, 2심 대법까지 쭉 가는 거잖아요.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가지고 입을 대고 하는 것 자체는 본인 스스로 조급하고 급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는 저는 주변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조언해주는 참모 그룹이 없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심을 향한 너무 좀 조급한 외침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막 이런 표현해도 되나? 머리 들이미는 거잖아요. 이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사안은 여전히 아직 1심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맞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거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시려고 하는 분이 가볍게 해서도 안 되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하고 가면 여당은 자동차의 범퍼 기능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범퍼라는 게 뭡니까? 사고가 나면 그 충격을 흡수하는 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게 국민의힘이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은 똑같아요. 범퍼가 아예 없어요. 사고가 나면 같이 죽어버려요. 이건 뭐냐고 하면 자율성도 없고 스스로 아무런 메시지를 못 내놔요. 윤석열 정부 이꼬르 국민의힘이에요. 이렇게 되면 범퍼 기능을 못해요.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정부한테도 최악이고 국민의힘한테도 최악이에요.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다워야 돼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 동네에서 소위 말해서 대장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의 메시지들이 영 하수예요. 국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나오면 되시겠죠. 보시는 거죠? 근데 뭐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윤석열 정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국힘에도 도움이 안 돼요.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 자체도 크게 대권을 꿈꾸시는 입장에서도 도움이 안 되고. 저 오늘 본회의 있잖아요. 2시에 예정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보니까 상임위원장 11석 관련해서는 뭐 단독 표결 가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정치라는 게 단독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쓰이면 안 좋죠. 정치라는 건 어쨌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절충안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인데 하도 국민의힘이
밖으로 도망만 다니니까 예.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 국회법을 무시하고 협상에 나오질 음, 않으니까요. 저희 민주당은 11대 7, 그래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11석의 상임위원장, 7은 국민의힘이 하자라고 해서 명단을 제출해라. 예. 그럼 최소한 협의라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명단 자체를 제출 안 해요. 협상 테이블에 앉질 않아요. 이런 경우는 도리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든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법을 만드는 그럼 사람이. 오늘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법을 어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정 시한이 지났고 그러면 이제 이걸 단독 표결을 할 정도의 이제 명분 민주당이 이제 내세우는 명분은 이제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럼 오늘 단독 표결을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11석은 이제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민주당 몫이 11석, 국민의힘 몫이 7석인 거라서 이 의석의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민주당이 일단 오늘 단독 표결을 해서 상임위원장을 결정을 하고 나머지 7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결국 끝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이 7석도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배정할 예정인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라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여야 간의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건데 국민의힘이 스스로 그렇게 자초한다면 도리가 없죠. 언제까지 마냥 기다리겠습니까? 이번 총선 민심에서 나타났던 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좀 멈춰달라. 네. 그리고 경고를 해달라. 네. 한마디로 심판을 하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민생을 챙겨달라라는 네. 거잖아요.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국회가 일을 좀 제대로 해라라는 건데 여야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좀 속도감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21대에도 그 민주당이 상임위를 다 이제 가지고 가셨었잖아요. 네. 그때는 속도감 있게 좀 못했다고 평가를 하시는. 일장일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도감 있게 갔던 부분도 있고 못 갔던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22대에 들어서는 21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야당한테 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역대 최고의 의석을 준 거잖아요. 네. 저는 민주당의 부담이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국민의힘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민주당 열심히 하세요라고 제가 국민의힘이면 다 하겠어요. 그냥. 그게 국회 테이블이라는 게 맞죠. 아까 말씀드렸던 집권 여당의 자세죠. 아니 나는 못해. 너하고 안 할 거야. 협상도 안 하고 테이블도 안 앉을 거야 라고 그냥 목리부리듯이 하는 건 집권 여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라는 게 일을 제대로 하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태도의 문제도 크잖아요. 네.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 보여주는 태도가 온당하냐 국민들이 볼 때 아닌 거라고 봐요. 네. 물론 뭐 민주당도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태도가 발목 잡고 뭐 우리 모두 이야기했지만 전임 정부 막 흠집내고 전임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 막 흠집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평가할 거예요. 선거 끝난 지 2달도 채 안 됐잖아요. 선거 끝나자마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의 결과를 수용하고 바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쟤를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끄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보다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앞에 북한 얘기했을 때 정부와 북한 강대강 대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 여야를 국회를 봤을 때는 여야도 또한 강대강 대치를 한다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네, 아쉽죠. 예. 그러면 이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죠. 저도 되게 답답해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 최혜병 특검법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와서 서로 조금 대화하고 협치할 영수회담을 해서 야 우리 협치하자. 협치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최혜병 특검법이었잖아요. 최혜병 특검법은 그냥 일반 특검법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진실을 밝히자라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죠? 거부권 행사의 본질은 용산 지키기 말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내는데 그건 핑계일 뿐이고 최혜병 특검법을 받았더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척도가 그거였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네. 깨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총선 직후랑 지금 어때요? 총선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갔잖아요. 네. 오히려 더 하잖아요. 그럼 이 최혜병 특검법 같은 또 다른 모멘텀으로 지금 이제 다시 좀 올 수 있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최혜병 특검법 받아야죠. 아, 받아야죠. 여전히 이 최혜병 이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은 대한민국에서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과도 같은 법이에요. 그냥 보통 법이 아닙니다. 네. 이거 받아야 돼요. 이게 여전히 이게 여야가 물꼬를 트고 대화하고 협치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려면 네, 이 모멘텀이 네. 될 것이다. 저 마지막으로 저희 이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 드릴게요. 윤건영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일단 정치는 잘 듣는 거라고 배웠어요. 음, 정치는 잘 들어야 되고 참 뭘 위해서 잘 들을 거냐. 저희 어머님 아버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경청. 네. 오늘 제가 듣기로 굉장히 바쁜 날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나는 정치인이다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 북한 관련 이슈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슈 있으면 저희 모시겠습니다. 불러와 주시면 꼭 또 나와주세요. 네. 오늘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